안녕하세요. 오늘 동부정에서 두 번째 시간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름인데도 지금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말복도 지났고 이제 가을로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서늘한 채고 지금 오늘따라 유난히 동부정에 습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좋은 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의 단계적 연습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관역을 보고 활터를 오면 하고 싶은 건 제일 먼저 저 관역에 적중을 해보고 싶다는 가장 큰 욕심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처음 제가 활터에 와서 저 관역을 가까이 걸어가 봤을 때 관역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걸 못 맞춰? 라는 생각을, 오만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잘 못 맞춰요. 때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유난히도, 그리고 뭐 하나를 알면 하나를 또 까먹고 이런 연습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몸이 꼭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익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습사를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1년 전과 1년 후의 모습이 장족의 발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활을 내러 정해 오시면 제일 먼저 관역에 향해서 활을 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자세 연습이겠죠. 자세,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발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활을 당기다 보면 어깨나 뭐 팔꿈치 이렇게 다 신체적으로 부담이 오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무줄 또는 보조현이라 그래서 아주 약하게 현을 매달아서 그렇게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정확한 몸 자세와 만작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주 약한 활로 넘어가서 약한 활로 사용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는 활의 무게가 42파운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활은 제가 활을 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이 굉장히 센가 보다라고. 절대 아니고요. 활 파운드는 15부터,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땡길 수 있는 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뭐 씨름 선수, 역도 선수가 땡길 수 있는 무거운 활도 분명히 있지만, 저도 아예 그런 거는 손도 안 대 보니까 그런 것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약한 활부터 사용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활을 놓을 때 깍지가 오른손으로 뛴다고 했죠. 깍지 뛰기 예비 연습, 이것도 역시 약한 활 또는 보조현이나 약한 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와 깍지 뛰기 연습을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살, 화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그 화살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사방팔방으로 가면 화살도 역시 활도 자칫 무의 하나 종류이니 어떻게 보면 위험의 요소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사를 이용해서 발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발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시간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4대에 쓸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4대에 먼저 서는 게 아니고, 예전 고래 사풍에 보면 뭐 어떤 예절을 또 취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그 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다 같이 명심하고, 초보이신 분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무줄이나 보조현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몸 자세와 만작이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활을 전혀 당겨보지 않은 초보자는 활을 당기는 근력이 약해서
오랫동안 활을 당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신 분들도 처음 활을 내셨을 때 그 처음 느낌은 되게 힘드셨다고 해요. 아직 약한 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무줄이나 보조현을 사용해서 먼저 정확한 바른 몸 자세를 숙달해야 되고, 이때 몸 자세뿐만이 아니라 발 자세와 몸의 중심, 머리의 위치, 깍지손과 팔꿈치의 높이 등을 정확히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약한 활을 또 이제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르면 줌손, 그리고 깍지손, 발 자세, 깍지손의 위치, 화살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팔꿈치의 위치, 그리고 미는 팔의 어깨 위치까지 이 약한 활로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내 몸에 맞는 활로 넘어갔을 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연결이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깍지뛰기 예비 연습 또한 보조현이나 약한 활을 이용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깍지 띄는 동작은 궁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장래에 얼마나 좋은 시술을 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깍지 띄는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보 때 완전히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이 강할 경우에는 정확한 깍지 띄는 연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현을 사용해서 깍지 띄는 예비 연습을 먼저 어떻게 충분히 하고 활을 사용하여 깍지 띄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사를 이용해서 발시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요. 주사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활에다가 끝에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내가 활을 쏴서 이 줄이 한 개가 있는 강아지 목줄을 매는 것처럼, 강아지 목줄 매는 것처럼 이 화살이 이 줄의 끝까지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초보자가 어떤 방향으로 활을 쏴도 누구도 위험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줄 길이를 정하겠죠. 그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발시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표 자리에 조준해서 약 5초 정도 고정한 후에 발시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을 직접 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쏘게 돼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내 표를 보고 정확하게 발시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주사를 연습을 할 때부터 약 5초 정도 고정된 상태로 만작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유지하면서 내 몸도 익히고 그런 바른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표가 움직이는 중이나 또는 표가 다른 표 자리에서 이동하면 자신의 표에 왔을 때 발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슬럼프를 불러들이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연습해서 그 정확한 표 자리를 그때 익히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법으로 계속 말씀드려 온 것 같습니다. 선 자세, 기본적으로 몸과 발 자세, 그리고 줌손, 깍지 걸기, 거궁, 그리고 당기기, 만작, 표보기, 그리고 신전, 그리고 나서 발시. 발시가 한다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 사후 자세까지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활을 낼 때의 그 순서예요. 활을 당겨서 단지 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게 주살부터, 아주 약한 활부터 익숙하게 연습이 되면 파대에 서서 머지않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55중례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본이,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발 자세는 계속 들어오셨죠? 비정비팔. 줌손은 흘려잡기. 이렇게 통으로 잡으면 팔뚝을 맞거나 뭐 불편해지는 일이 생겨요. 항상 줌은 흘려잡기, 그리고 반바닥, 하삼지, 그리고 하장을 민다. 그 줌손을 짠다. 그 활의 기울기는 약간 대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줌 만드는 것도, 그리고 위나기, 붕어죽,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기억을 하고 내 몸이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활의 구조와 줌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계속 있었는데, 반바닥이라는 거는 엄지손의 뿌리 부분이라고 했고, 반바닥으로 줌손을 밀어야 활을 밀고 있는 힘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강하게 밀 수가 있고, 활의 아랫장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화살이 멀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하삼지와 웃아귀, 줌손 만들기, 이 미는 힘이 변화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느껴지시는 게 이제 그거야말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론상으로 백날 들어도 그런 거 있죠.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고, 줌손 짜기, 짠다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지듯이, 이것도 활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심을 가운데로 맞춰주려고 우리가 내 손이 그 양손으로 그걸 짜서 정확히 맞춰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줌손과 짜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또 단순하게 그냥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 삼각근, 삼두박근, 이두박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견고하게 활을 당기고 그래야만 안정적인 실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깍지손을 짜야 되는 이유도 기존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화살이 출전 피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화살이 출전 피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꼭 화살이 깍지손을 짜지 않아서만은 꼭 아니어요. 과도하게 짜게 되면 오히려 화살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연습을 통해서 내 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화살이 출전피에서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종종 그러는데, 얼굴로 화살을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화살이 출전피에서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이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 그 얼굴을 밀어내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관역의 표적을 정확하게 잡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잘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부족한 제 부분이죠. 저도 계속 연습해서 정확하게 찾아 나가야 될 숙제랍니다. 그리고 거궁한다는 건 들거자를 써요. 활과 화살이 일체화된 걸 높이 들어서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서 하체를 단단하게 해야 돼요. 양 다리에, 양 엉덩이에, 그리고 불걸음에 힘을 바짝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궁할 때 활을 높이 드는 이유는 우리 신체의 폐를 확장시켜서 만작을 하는데 도움을 크게 주기 때문에 높이 들어서 내리는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작을 하면 활을 당겨야죠. 이제 거궁을 한 이후에는 활을 당길 때는 위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당기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 폐가 확장된 상태에서 활을 당겨야 조금 쉽게 당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만작 후에도 호흡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어깨에 고정되는 거, 당기는 깍지손, 만작, 그리고 내 호흡 이런 걸 체크하면서 당기고요. 그리고 퇴촉이라는 건 그 원인이 깍지손의 팔꿈치의 위치를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깍지손 팔꿈치가 끌린다거나 미는 팔의 어깨가 밀린다거나 깍지손이 끌린다거나 보면서 표를 옮기거나 그러면 얘한테 줌손에 신경 쓰느라고 깍지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이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강했을 경우에도 퇴촉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표 보는 위치는 다음과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그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걸 찾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렸고요. 화살의 무게나 발시시 자세, 그리고 줌손의 방향, 현의 종류, 화살촉의 무게, 현의 위치, 활의 종류와 상태, 현의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자기 표 보는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깍지를 띄는 거, 이제 활을 당겼으니까 깍지를 껴야죠. 발시를 한다는 거죠. 발시 시에는 깍지에서 현이 외측으로 벗어났다가 들어오는 그 파라독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팔꿈치가 절대 끌려 나가면 안 되고 끝까지 당기듯이 한 상태에서 발시가 돼야 되고요.
팔꿈치가 벌어지면 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꼭 올 거라고 믿고요. 발시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후 자세가 있다 그랬어요. 사후 자세를 잔신이라고 하는데요. 줌손이 원래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활과 현의 중앙에 관역이 위치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줌손이 좌측으로 회전하면